뭐 전화해서 깨우는 거는 재미도 없고. 지은이는 오늘 못 온다고 해고 아니. 모른대요? 네, 지은이 저기 어디 대학교 가서 탐방 갔다는데. 네. 들어갑시다. 차차차차차차차. 알았어, 빨리 왔어. 자, 준비합시다. 오늘 35번부터 들어가면 되고 이나부고는 36번까지만 들어가면은 36번까지만 듣고 나가서 할 건 많겠네요. 이제 교과서 변형 문제 미리미리 돌리시고 분석본 돌리시고 22년 6월 분석 아직도 안 끝났으면 빨리 끝내시고 22년 6월 그때 솔직히 말하면 한참 전에 했다. 교과서 마찬가지고 그치 서연아? 한참 전에 했으니까는 본인들이 잘 생각해서 문제 풀어오세요. 만약 1차부터 작살난다 그러면은 진짜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가봅시다. 35번부터 접근 한번 해봅시다. 35번의 주제 먼저 적어볼까요? 35번은 기술의 도입과 함께 생겨날 수 있는 생산성의 저하. 기술의 도입과 함께 생겨날 수 있는 생산성의 저하입니다.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던 거랑 비슷해요. 뭡니까? 컴퓨터화된 사회 속에서 회사가 우리에게 많이 일을 맡긴다와 같은 개념처럼 보시면 좋겠는데 기술이 도입이 되면은 오히려 더 편해지고 생산성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의심하게 되지만 현실은 그것과 반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Although technology has the potential, 블라블라블라. 비록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비록 기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잠재적인 능력,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잠재성이지? 형용사적 용법이네. 늘릴 수 있는 잠재력. 그러니까 생산력을 늘릴 것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맞아. 생산력을 늘릴 수 있긴 하긴 하지만 진짜는 실제로 생산성은 기술은 테크놀로지 기술은 또한 have impact on이에요. have impact on 어떠한 영향을 끼치다 라는 뜻이죠. have impact on 영향을 끼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영향을 끼쳐요? 하고 싶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디에요? 생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제문처럼 접근하게 되면은요. 기술력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이 긍정적인 측면이 뭐였었지? 아마 생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성이 있긴 하겠어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여기라고 얘기했죠. 실제로는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밑에 나오는 것들은 다 예시예요. 제비나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모든 예시가 다 나올 거고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태우나,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many office environments 우리 사무실 한번 생각해 볼까 얘들아? 많은
사무실 환경들에서 크게 한번 끊었어요. 여기까지가 전명구의 포인트예요. 직원들은 앉아 있습니다. 어디에 앉아 있어요? 책상들에 앉아 있어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 책상인데요? 컴퓨터들을 가지고 있는 책상들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동사 병렬이에요. 그리고 have access to. 자, to까지 잡아 놓으셔야 될걸요. access는 to하고 함께 다니는 친구잖아요. 이게 동사일 때도 to랑 다닙니다. 명사일 때도 to랑 다니네. 하나의 덩어리 취급할 필요 있겠죠? 그리고 그 직장인들은요,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나오기 시작하네. 인터넷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회사에서 일만 하나? 글쎄, 뭐 그런 내용들 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장님이 보기 전에 게임 빨리 끄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밑에다가 메이플 스토리 켜놓고 게임하는 사람도 제가 컴퓨터로 봤어요. 그런 짤도 봤거든요. 이게 그 내용 아닐까요? 아니, 회사에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뭐도 해요? 인터넷에 접근할 수도 있대요. 그럼 인터넷에 접근하는 시간 동안은 생산성에 부정적인 역할이 되겠구나. 그래서 인터넷에 접근해서 뭐 하는데요? 문장 삽입 조심할게요. 그래서 인터넷에 접근해서요. 그 직원들은 뭐 할 수 있냐면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 이메일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태훈이가 얘기하던데 인스타 깔고 싶다라고 하던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컴퓨터로 회사에서 일 안 하고 누가 나한테 DM 보냈네? 그럼 확인하고 PC 카톡 열은 다음에 키키키키키 오늘 또 지랄이네?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거라고. 그럼 일 안 하잖아. 그리고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나오네 태우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투부정사 병렬이고 쉬는 시간은 1시까지였던 것 같던데 덕분에 늦어서 지금 치우시겠네요. 빨랑 치우고 가세요. 안 그러면 고일 선배들이랑 수업 같이 듣던가. 귀여워서 봐주는 거야. 그 직장인들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럼 끝났죠? whenever 오랜만에 나왔나요? 뭐뭐 할 때마다 그래 they want to 라고 얘기하는데 잠깐만 안 보이지 얘들아. 투부정사의 to가 안 보이는 것 같아 민준아. 왜? 생략됐으면 어떡할 건데? They want to check their personal emails and use social media. 생략된 거죠? 이거 반복돼서 생략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원할 때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개인 이메일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직장에서 일을 안 해요. This can stop them from doing ing. 문장 삽입이 여기 가장 좋겠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앞문장 전체. 직장에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개인용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소셜미디어를 원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대인은 요거 workers예요. 뭐 하는 거를 막아요? doing their work. 끝났죠? 빈칸 조심하세요. 자신의 일을 하는 걸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make them less productive라고 하네요. 조동사 1번 stop이죠. 2번 make예요. 이거 ing로 바뀌면 안 돼, 연지야. 괜히 또 ing 병렬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stop과 make 병렬입니다. 또 이런 상황은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직원들이 계속해서 직원들 덜 생산적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랜만에 나와서 확인했을 수 있을까요? stop A from ing입니다. 그쵸?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즉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막게 한다. 뭔 말이야? 일을 못하게 해. 그럼 일을 안 하면은 은유야 자연스럽게 생산력은 떨어지겠지. less 표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카트 내용 정리하고 두 번째 카트로 갈 건데 두 번째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생산성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첫 번째는 직장, 회사였습니다. 직장 내에서 컴퓨터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이 말 꼭 붙여볼까? 느낌 살려볼까? 재환아? 아 진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이메일 확인하네요. 아 진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소셜미디어 사용하네요. SNS 사용합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일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생산력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은 다 나왔어요.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짤방을 보면은 사장님이 안 계실 때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 메이플 스토리 작은 화면으로 키워서 게임하다가 사장님 오니까 그거를 뭐지 제비나? 뭐 그 화면 작게 한 다음에 그 엑셀 화면 띄워놓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회사의 생산력이라는 게 늘어날 수 있냐고요. 두 번째 시는 뭘까요? Introducing new technology can also have a negative impact on production when it causes a change to the production process or requires workers to learn a new system. 흐름이 또 바뀌기 시작하네. 도입하는 것은 소개하다라고만 하지 말고 도입하는 것은 무엇을? 신기술을 도입하는 거. 그러니까는 수빈아 기술의 도입이 많네.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또한 똑같은 표현 또 나오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요? 직접적인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러할 때요. 그 새로운 신기술이 유발하게 될 때, 어떤 변화를 유발하게 될 때 생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대요. 그런데 다시 잘 잡어. 어디에 변화를 유발하는 거냐면 생산 과정들의 변화를 유발하게 될 때 생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는 하면서 이번엔 잡아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여기서 왜는 여기서 첫 번째 한번 끝나긴 하는 겁니다. 신기술이 생산 과정의 변화를 도입하게 될 때 생산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두 번째 동사 생산력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신기술이 요구할 때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하나의 덩어리였네 성빈아. 요구할 때 직원들이 배우도록 할 때 새로운 체제를 배우도록 할 때 그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대요. 맞는 말일걸요. 왜냐면은 채아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은 당연히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신기술을 도입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하던 과정을 안 쓰고 새로운 변화를 마주하게 되겠지.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직원들은 신기술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새로운 체제를 배워야만 해. 근데 인간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예시는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래도 한번 두 번째 카트는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어떤 예시가 나왔었냐면요. 신기술의 도입입니다. 신기술의 도입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랬었죠. 변화를 가져와요. 생산 과정에 변화를 가지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배워야 합니다. 근데 다비사 어떻게 얘기했지? 사람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익숙한 것에 계속해서 머무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겠냐고. 마치 이것처럼 다비사 키오스크 도입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뷔페 같은 데에 로봇들이 그릇을 정리해 주러 돌아다니잖아요. 전 처음에 그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거 도입하는 거 저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술 도입이라는 것은 오히려 생산성 저하에 같이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 실제로 그거에 대한 설명 한 번 더. 배우는 것은 런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같이 봤죠.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건데 뭘 사용해? 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직장인들과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겠네요. 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마치 time consuming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뭔데?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어.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데 우리 말대로 좀 바꿔볼까? 편하게 시간 소비 혹은 사장님 이거 시간 낭비인데요. 그냥 예전에 하던 걸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더 익숙해요. 이거 하려면은 또 배워야 되고 또 설치해야 되고 이거 완전 시간 낭비인데요. 네, 맞아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마치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소비하는 것처럼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장님 진짜 못하겠어요. 옛날로 돌아가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대요. 누구에게 그대로 나오지 했던 말 직원들에게는 짜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을 소비하는 일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심, 난 여기 빈칸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이 뭔데? 앞문장 전체야. 직원들에게 짜증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시간을 소비하는 일처럼 될 수 있는 신기술을 사용하도록 배우는 것은 됐죠?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유발해요? 또 나오지? 생산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에서 문제 2개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서연아, 일단 빈칸입니다. 두 번째는 어휘예요. 가장 간단한 말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아마 디크리스부터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바꿔 쓸 수 있는 친구들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푸실 변형 문제에서는 빈칸 여기서 충분히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이 나왔었죠. 생산력의 감소로 이어진다. 야, 이런 선지 나올 거야 아마. 사회복지제도의 필요성.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고 왜냐면 직원들이 짜증내 하니까 그치? 오히려 반대로 뭐 직장 만족도의 저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직원 만족도의 감소 조심하시라니까요.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을 쭉쭉 끌고 나가고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는 또 하나는 바로 느낌 나왔나?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네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네. 그러면 바꿔봅시다. 무엇으로? 이렇게 콤마 깔고 관계되면서 계속적인 용법의 특징이지. Which can cause. 아주 좋지 않나요? 왜 좋은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이렇게. 왜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 그 이유가 뭔데? 너네 선행사 얘 같지? 직원들이지? 근데 원래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대명사 이거 뭐라고 얘기했니? 앞문장 전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선행사가 사람이야? 그래서 콤마 후야? 미치겠네. 그래서 조심하시라고요. 그래서 콤마 which can cause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죠. 앞문장 전체니까요. 변형은 어딜든지 바꿔도 좋고 문장 삽입이 어디에서 나와도 좋아요. 왜? 하나하나 예시가 그 내용을 다 받아줬으니까. 그리고 나는 사실 여기가 더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여기가 전체가 더 매력적이긴 한데 물론 어떻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변형 문제 풀어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3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초래하게 되냐면요. 배워야 합니다. 신기술에 적응을 하려면 배워야 되지. 그런데 이게 직원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라 그랬어요. 직원들이 짜증나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완전 시간 낭비인데요.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겠니?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일을 안 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 또 생산성이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대로 내용 받아서 그대로 끌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직장 내에서 그 기술적인 부분인 컴퓨터가 도입됐었을 때 일을 안 한다 그랬었지요. 일을 안 해도 생산력이 저하되고 직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생산성이 줄어들고 어떤 내용인지는 쉽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35번이고 문제는 팡팡 터질 겁니다. 아까 얘들아 이거 있지? 이것도 메이킹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거랑 병렬 처리할 거라고 학교에서 doing이랑 메이킹. 왜냐면 얘랑 병렬이 가까운 게 얘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조심 계속 조심하시라고요. 여기까지가 3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으로 가시게 되면은 36번인데요. 제가 그랬죠? 이제 어려운 거 끝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없고 이나부고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니까는 더 신경 쓰시면 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36번의 주제 한번 적어볼까요? 농업시대 이후에 시계의 중요성. 농업시대 이후의 시계의 중요성인데요. 시계가 왜 중요해졌는지 그걸 기억하면 돼요, 채아야. 시계가 왜 중요해졌지? 근데 이게 시간의 흐름으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예전에 3월 모의고사에서도 그 저기 뭐였습니까? 그 시간의 흐름을 보는 문제 있었지 않았나요? 그거요. 아닌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시계가 어떻게 중요해졌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조금 이따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갑시다. Up until about 60,000 years ago. 이때까지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대략 숫자 명사 앞에서 about이나 around 많이 말씀드렸죠. 대략 뭐뭐 즈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대략 6,000 years ago, 대략 6,000년 전까지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부였어요. 그렇겠죠. 농업사회가 먼저 있었잖아요. 뭐야, 시작은 거창했는데. 많은, 생각됐네. 많은 사람들은 lived in, 어디에서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살았어요? 다른 장소들에서 살았어요. throughout the year. throughout 다음에 시간명사 나왔나요? 내내 라는 뜻입니다. 즉 요거를 합쳐보면 이렇게 돼요. 지은아. 1년 내내 다른 지역에서 살았대요.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아? 난 조금 궁금한데. 1년 내내 왜 다른 지역에서 살았을까, 세리나? Hunting for food or moving their livestock to areas with enough food. 이러이러 하려고 했구나. 분사구문이네. 왜 1년 내내 돌아다녔냐면요. 사냥을 하려고 했었어요. 음식을 사냥하려고 또는 ing 이동시키려고. 무엇을 이동시키죠? 그 사람들의 livestock은 가축입니다. 소, 돼지와 같은 아이들 있죠? 가축을 이런 지역들로 이동시키려는 건데 어떤 지역이죠? 충분한 음식이 있는 지역들로 가축을 이동시키면서 음식을 사냥하면서 1년 내내 다른 장소로 돌아다녔습니다. There was no need to tell the time because life depended on natural cycles such a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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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이때는 조심조심 말조심. 이 당시에는 no need예요. 필요가 없었대요. To tell. 여기서는 또 말하다가 아니라 원래 우리 텔이
인식하다라는 뜻도 있었죠. 인지하다라는 뜻도 있었죠. 알다라는 뜻도 있죠.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tell A from B로 한번 하지 않았었습니까? A와 B를 구별하다, A와 B를 인식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네네네네. 네네. 선생님 여기 저 잠깐 오시면. 저까지요? 네. 아, 아니 얼굴 안 나와요. 저는 좀 부끄러운데. 얼굴 안 나오고. 그러면 연지 옆으로. 이렇게 네, 계시면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법을 배워가지고 제가. 좋습니다. 자, V.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텔하다 말았지 얘들아. tell A from B. 그때 했었었죠. A와 B를 구별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뜻이 다 있다라는 거야, 제비나. 세 개가 다 있지만 요게 보통 1번 뜻으로 나오죠. 그럼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별할 필요가 없었죠. 알 필요가 없었어요. 시간을 알 필요는 없었대요. 왜? 이 당시에 왜 시간을 알 필요가 없었을까요? 왜냐면 이 삶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존했냐면 자연적인 주기들에 의존했었대요. 그게 뭘까? 자연적인 주기들에 달려 있었다. 자연적인 주기들이 뭔데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첫 번째, 변화하는 계절들이라든지 또는 sunrise, 태양이 뜨는 거지 기루나. 그러면은 일출, 그리고 태양이 지는 거네. 일몰. 과 같은 것에 일모가 같은 자연적인 주기들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여기까지 한 파트 정리해야 돼요. 시간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슬슬. 한 파트 정리합시다. 한 파트요. 농경시대가 나왔습니다. 농경시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대, 세리나? 이동하면서 살았어요. 어디로? 다양한 지역들로 이동하면서 살았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소들이 풀을 다 먹으면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풀이 많은 곳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슴을 다 잡았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해야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이동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시간을 구별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 시간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을까? 간단하잖아. 해 뜨면 뭐해? 밥 먹으면 돼. 해가 지면 뭐해? 자면 돼. 그리고 갑자기 추워졌으면 어떡해? 남쪽으로 가면 돼. 갑자기 더워지면 어떡하고? 북쪽으로 가면 되지 뭐. 네, 시간을 구별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진짜 자연인처럼 살았네요. 하지만 흐름은 한 번 더 바뀌기 시작하네요. 근데요, 점차적으로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민준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start to 부정사 ing 되는 거 알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더 큰 settlement, 정착지들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대요. 보통 이걸 촌락이라 그러죠. 더 큰 정착지에서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발 일치불일치 조심.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some people이죠. 어떤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라 그랬지? 일부 사람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이 시간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뒤에서 나올 거야. 대신에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착 생활에서는 드디어 시간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었는데, 바로 누가? 일부 사람들이 시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뒤엔 뭐가 나올 거냐면 연지야, 어떤 사람들이 시간을 구별해야 됐었을까?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 은유야? 시간에 맞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왜냐면은 다비사 생각을 한번 해봐봐, 민준아. 농부들은 그냥 해가 뜨면 일하러 나가고 해가 지면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지. 근데 이제 시간에 구애받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바로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priest, 성직자죠. 성직자들은 원했습니다. 아는 것을 원했어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네요. when, to, 언제 뭐뭐 해야 할지. 그리고 이게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로 바뀌죠. 의주수동. when they should carry out. 이런 식으로요. 언제 수행해야 할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religious, 종교적인 세레모니는 축구 세레모니가 아니에요. 의식입니다. 그렇구나. 종교적인 의식들을 언제 행해야 할지 알기를 원했어요. 그렇겠지. 아무 때나 교회가 열려 있는 건 아니잖아. 중세시대에 여러분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런 거 장면 한 번씩 봤을까요? 일요일 되면은요. 교회에 종이 울려요. 땡땡땡 울려. 그럼 그때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때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나 봐요. 성직자는 그래서 시간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뭔지 알겠지? 그럼 이제 성직자들이 종교의식을 수행해야 할 것을 알았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요. 사람들이 처음으로 시계를 발명했던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결론은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성직자였죠? 그럼 다시 이 사람은 왜 시간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종교 의식을 언제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드디어 시계의 발명으로 이어졌네요. 끝이에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first clocks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 최초의 시계들은 뭐였냐면 devices that show, measure, and keep track of passing time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최초의 시계들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장치들이었는데 주관되구나. 위치 가능하겠네. 어떤 장치들이었대? 이런 장치들이었나 봐, 수빈아. show, 보여주는 장치. measure, 측정하다. 측정하는 장치. 그리고 keep track of라고 말하면 기록하다죠. 기록하다. 무엇을 기록하는 장치였는데요? passing time, 흐르는 시간. 그러니까는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고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고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장치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Clocks have been important ever since. 시계라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을 좀 바꿔 말하자면요. 원래 since라는 게 뭐뭐 이후부터잖아요. 그때 이후부터 더 중요해졌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그때 이후부터 더 중요해졌다? 시계는 이 당시보다 더 중요한 측면을 띄기 시작했다. 당연하지. 요즘에 시계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때보다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는 내가 시간의 흐름 계속 바뀐다 그랬죠? 농경, 정착, 오늘날. 오늘날에는 시계들이 사용됩니다. 뭐와 관련해서 쓰이죠? 중요한 것들과 관련해서 사용이 돼요. Such as, 이를테면 뭐와 같은 중요한 것들일까요? Setting, base airport, timetables입니다. 세팅이라고 말하면 보통 설정하다라는 개념이 있죠.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뭘 설정하고 뭘 만들지? 굉장히 분주한? 이게 이쁘겠는데요. 비행기의 시간표들이 바쁜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분주한
비행기의 시간표들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것들에서 시계가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얘들아, 비행기 시간표가 1분이나 5분의 오차가 생기면요, 비행기들이 서로 충돌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고스란히 나오거든요. If the time is incorrect, aeroplanes라고 얘기하죠. 이거 외우지 말고 이게 에어플레인입니다. 이렇게는 잘 안 쓰니 영어 아닙니다. 외울 필요 없죠. If 만약에 시간이 어떻다면, 시간이 부정확하다면 비행기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충돌할 수도 있죠. Into each other. 서로 비행기들끼리 충돌할 수도 있어요. When taking off or landing. 분사 구문이 쫙 생략이 됐네요. 분사 구문이 쫙 나오네요. 요거였겠군요. When they take off or land. 이거였을 건데 됐지? 그러면 이제 의미 강조하려고 남겨놨어. 요놈이랑 같으니까 어떻게 해? 생략시켰어. 동사원형의 ing, taking off, 동사원형의 ing, landing. 이렇게 바꿔서도 상관없다라는 거. take off도 나와도 돼. land가 나와도 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전제 조건 누군가는 있어야 돼. 쌤, 그럼 언제나 land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또 조심. 병렬 구조 원칙 할래? 여기가 ing면 여기도 ing 해야지. 여기가 동사원형이면 여기도 동사원형이어야지. 대신 동사원형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략됐던 주어 살아나야지. 쌤, 그럼 그때 when 없어도 돼요? 미쳤니? 부사절 접속사가 왜 생략돼? when은 끝까지 나와야 되겠죠. 물론 분사 구문 자체 내에서 when은 생략이 되긴 합니다만요. 의미를 강조하려고 남겨놓겠지만 여기서는 살아있네요. take off와 land. 어떤 뜻인 줄 알죠? take off는 이륙하다고요, 재환아. land는 땅이 아닙니다. 착륙하다예요. 그러면 말을 조금 쉽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다현아. 이착륙할 때. 이륙이나 착륙할 때니까 이착륙할 때 서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시계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더 중요한 기능을 띄었습니다. 마지막 건 정리 안 할게요. 워낙 문장 쉬워서. 오늘날의 시계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만약에 비행기 시간표들이 서로 안 맞으면은 공항에서 서로 충돌하게 되면은 엄청난 인명피해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계의 중요성, 농업시대, 정착생활, 그리고 오늘날까지 시계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시계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누군가가 시간을 알 필요성 때문에 시계가 만들어졌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6번이었습니다. 이나부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22년 6월 분석 시작하고 계셔도 되고 근데 분석은 이미 끝났을 거고 교과서 미리미리 풀고 계시고 쭉쭉 하시고 뭐 23년 6월도 미리미리 끝내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시정지 잠깐 하고 우리는 곧바로 들어갈게요. 이나부곤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37번 갑시다. 이게 조금 어려울걸요? 말이 하나 꼬여요. 그게 어디냐면은 그 내용은 안 어렵습니다. 미리 잡고 갈까? 여기. The ratio of cost to output in production이에요. 단어 뜻을 먼저 적고 가면은 ratio라는 거는 비율입니다. 비율. 그러다 cost는 이제 비용이겠지. output은 은유야 결과잖아. 뭐에 있어서? 생산에 있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쉬워요. 생산량 대비 비용. 이렇게 불러요. 생산량 대비 비용.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생산량은 없는데요. 생산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합치면 어때서요나 이게 생산량이 되는 게 아닐까? 왜요? 생산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야? 생산량이요. 맞잖아. 생산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생산량. 이 투가 바로 이런 느낌. 뭐뭐 대라는 느낌이에요. 생산량 대비 비용의 비율. 아,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봐봐봐. 내가 10,000원이라는 비용을 투자해서 제비나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5,000원의 가격밖에 안 돼서 팔린대. 그러면은 생산을 했을 때 나오는 게 5,000원이고 내가 투자한 비용은 10,000원이면은 나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5만 원이 나오게 되면은 그건 흑자가 되는 거고요. 경제적인 내용을 우리가 늘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한테 익숙한 내용은 아닙니다. 22년 6월에서 뭐 나왔었죠? 기펜제 나왔었죠. 그것도 이제 미리 예시 들고 왔는데요. 이거는 예시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쉬워요. 주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주제는 분업을 통한 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분업을 통한 생산량 극대화. 쉬워요. 예시 들 필요도 없어요. 분업을 통한 생산량 극대화입니다. 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 보통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그 작가가 나옵니다. 가봅시다. Managers are always looking for ways to increase productivity, which is 됐지?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관리자들은요, 언제나 찾는 중이에요. 이러한 방법들을 언제나 찾고 있죠. 어떤 방법인데? 당연히 생산력을 증가시키려는 방법들을 언제나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산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산 결과 대 비용의 비율이다. 무슨 말이야? 생산력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콤마 위치로 나오는 겁니다. 생산력 혹은 생산성이요. 이게 무엇이래? 요걸 합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산했을 때의 결과. 말이 어려우면 얘들아 제품이라고 돌릴까? 그리고 요거는 뭐였었지? 비용이지. 아이고. 즉 투자라고 한번 돌려볼까? 그거하고 관련된 비율이 생산성이래요. 그래서 또 예시를 들어볼까요? 내가 10,000원을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제품이 얼마에 팔립니까? 9,000원에 팔려요. 그럼 이거의 비율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000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생산 결과 대 비용을 따져보면은 나는 1,000원이 적자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수빈아 요거 언제나 생산성이라는 거를 증가시키려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와 관련된 예시가 나오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The division of labor. 이게 분업. 정확하게 말하면은 노동의 분리거든요. 그게 이제 분업이죠. 그래서 다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애덤 스미스는 잠깐 날려보면 요 친구가 문장에서 실질적인 동사잖아요. 왜 조심해야 돼? 이런 거 ing 깔려. 야, 콤마 ing가 더 익숙하지. 물론 분사구문에서는 그게 더 익숙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본동사 기능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담 스미스.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Whe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as new 이러했을 때 글을 썼었나 봐요. 뭐 했을 때요, 세리나? 제조 산업이 새롭게 등장했을 때 글을 썼었던 아담 스미스.
manufacture 하는 게 제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조하는 산업, 제조산업. 제조산업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했을 때 글을 쓰던 아담 스미스는 묘사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묘사했는데요. That production could be made more efficient.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요. 생산이라는 것이 could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생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묘사했습니다. 뭔 소린데? 이거잖아.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식, 즉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썼대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대시 뭘 것 같아요? 주어는 나왔고요.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형용사 나왔습니다. 목적어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원래는 목적격 보어의 형용사였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목적어가 없는 수동태 완전한 문장입니다. 수동태니까는 목적어가 있으면 오히려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쉽게 한번 봐볼까? 어디서 많이 보내갔다, 그치? The way, how 계열. 그런데 두 가지는 같이 쓸 수 없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관계 부사를 대신 쓰는 관계 부사의 대용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문제는 뭐가 나올까? 야, 너 이거 위치 되지? 글쎄, 위치가 되겠니? 완전한 문장인데 어차피 선행사가 3월이라서 미쳤어. 관계부사 계열에 그냥 위치가 어딨어. 전치사 플러스 위치지. 선생님, 그럼 위치는 언제나 안 되는 거예요? 언제냐 안 되냐고요? 해볼까요? 위치 돼요. 안 된다면서요. 아이씨. 이거 있으면 어떡할 건데? 어? 전치사 플러스 위치 구조 뭐였었죠? 이 전치사 원래 어디 있었어요? 뒤에 있었던 거를 앞으로 상승 이동시키면서 전환하는 구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위치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놈의 형태에서 얘는 원래 문장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more efficient in 이렇게 하면은 이런 방식 요렇게 지금 되는 거지. 이거를 끌고 와야 이니치가 되는 거고 그게 한 단어로 줄여져야 how가 되는 건데 way 계열은 how 절대 죽어도 같이 붙어 다닐 수 없는 상극이었습니다. 뭐 하라는 거야? 조심하라고. 어떻게 바뀌든 문장은 자유롭게 바뀌어야 돼. 무조건 대시라고 하면 안 되겠다. 왜? 그때 여기 인 있으면 어떡하는데? 그럼 그때 또 안 되는 거네. 문장 구조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요. 생산성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방식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무엇으로 잘 알려져 있냐면요. 바로 노동력의 분배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Making most manufactured goods involves several different processes using different skills. Making, 만드는 것은 뭘 만들어요? 잠깐만. 체크를 하고 가야 편하시겠구나. 동명사 주어 수일치 단수인데 또 이거 보고 또 인볼브라고 하셔라 또. 만드는 것은 뭘 만든다고? 대부분의 제조되는 과거분사 맞지? 물건은 만들어지는 거니까 제조되는 물건들을 만드는 것은 포함합니다. 몇 가지 다른 과정들을 포함해요.
그런데 그 다른 과정들은 무엇을 사용하는 거냐면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는 다른 과정들을 포함합니다. 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친절하게 예시가 나오긴 합니다만 정리는 한번 해봐야겠죠. 아담 스미스 씨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바로 노동 분업이에요. 그런데 노동 분업이라는 게 왜 필요하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노동 분업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방금 봤더니요. 물건을 제조하는 과정이 나왔어요. 물건을 제조하는 과정은 어땠었다고요? 다양한 과정들을 포함합니다.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다양한 과정이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제조 과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봐. 전문화. 한 사람이 다양한 기술을 갖고 다양한 과정으로 일을 할 수는 없겠죠. 한 사람이. 그러니까 특정한 기술을 갖춘 사람들이 골고루 투입이 되면은 생산성은 증대하겠네요. 아직 느낌 안 왔으면 예시만 보면 돼요. 스미스 example. 스미스 씨의 예시는요. 바로 무엇이었냐면 제조였습니다. 옷핀의 제조였습니다. 옷핀이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아마 옷핀은 이렇게 생겼겠죠? 조금 확대해 보면은요. 이렇게 꽉 하고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옷핀입니다. 그러면 옷핀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제조 과정이니까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보자. The wire, 선, 즉 그 철사 같은 거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철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Is straightened. 철사는 펴져야 합니다. 그리고 sharpened. 날카롭게 깎여야 하고요. 그리고 ahead. 요거네, 요거. 머리 부분. 보통 상부라고 표현하나요? 제조업에서는. 상부는 놓여져야만 하고요. 그러고 나서 it is polished. 다듬어집니다.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polish는 얘들아, 윤기를 내다, 다듬다, 광택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마지막 과정에 들어가는 걸 보통 polished라고 합니다. 조금 미세하게 오차가 있는 부분들을 깎아낸다든지 아니면은 상부 부분 이상 거기를 팬다든지 이런 거 이제 polished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겠어요? 여기 부분은 쫙 펴져야 되고요. 여기는 날카롭게 깎여야 돼요. 머리 부분이 놓여져야 되고 홈이 있으면 이거를 polished, 깎아내야 되고요. 그럼 지금 몇 가지의 과정이에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의 과정에서 철사를 피는 기술도 필요하겠고 이걸 날카롭게 깎는 기술도 필요하고 머리 부분을 잘 붙이는 과정의 기술이라든지 잘 다듬는 세밀한 기술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노동 분업을 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라 그랬죠?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 커트 가봅시다. One worker could do all these tasks. 하나군요. 한 사람의 일꾼은요, 모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겠지. 이거 익숙해지면은 일 다 할 수 있겠지. 근데 아마 얘들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람을 고용한 비용이 100만 원인데 몇 개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생산력은 저하되겠네. 생산성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할까? 노동 분업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두 해에 같이 걸려 있네요.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개의 옷핀들을 하루에 만들 수 있었대요. 그럼 생각해 봐봐요. 완전 적자 아니에요? But, 하지만 this work, 이러한 일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뭐겠습니까? 요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can be divided. 마침내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그 일의 분리된 과정으로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분리된 과정으로 분리될 수 있었다는 이상한데요? 그래? 그럼 separate의 또 다른 뜻은 뭔데? 개별의. 나뉘어진. 그럼 조금 더 쉽습니까? 하나하나의 과정들로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With a number of workers each performing one task. with 명사 분사 구문이네요. with a number of 많은 이란 뜻이었지 제비나? 복수 명사, 명사 그리고 분사 구문. 근데 이런 거는 문제 나오기 좀 그래요. ing냐 과거 분사냐 이거밖에 안 물어봐. 근데 뒤에 목적어 있지? 그러면 과거 분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만 되겠고요. 이런 건 문제 나오기가 참 애매해요. 더 넘버 오브냐 어 넘버 오브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아, 어 넘버 오브냐는 기억났는데 세리나 이번 평가원 큰 실수했다. 여러분 지문은 아닌데 얘들아, 어 넘버 오브랑 더 넘버 오브 차이점 알지? 그게 많은 뭐뭐의 수. 형용사냐 명사냐 그거 알지? 더 넘버 오브는 복수명사 나오는 건데 수일치 단순 거 알지? 이것들의 수 이렇게 되니까. 근데 평가원 지문에서 더 넘버 오브 계열을 단수 취급 안 하고 두라고 했어. 더스라고 해야 되는데 두라고 했거든. 모의고사 지문을 논문에서 따오거든요. 그거 검수 안 하고 그대로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신났어요. 그거 물고 뜯느라. 잘 생각해. 어 넘버 오브는 복수 명사고 복수 취급합니다. 더 넘버 오브는 단수 취급해요. 수일치 틀렸습니다. 모의고사 평가원이. 그대로 냈어요. 어쨌든 많은 직원들 한 사람이 뭐 하면서 오로지 단 하나의 일만 수행하면서 각각의 과정들로 분리될 수 있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A팀, B팀, C팀, D팀으로 나눠서 이거를 분업해서 한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럼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네, 효과 있죠. 왜냐면 ECD의 단수 명사 각각의 직원이 전문화하기 때문에 나왔지. 맞아요. 각각의 직원이 전문화하기 때문에 하면서 전치사 인 붙었죠? 여기다 물결표 쳐놨어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전문화해요? 그 한 가지 일에 전문화하기 때문에 노동 분업 보여주고 있죠. 그 직원은 일할 수 있습니다. 아, 비강부 much, still, a lot 또 뭐 있죠? even, far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직원은 훨씬 더 빠르게 일할 수 있습니다. without 뭐 하지 않고요? changing 바꾸지 않고요. from A to B 이제는 외울 때도 됐지? 한 가지 일에서 다른 한 가지 일로 바꾸지 않고 훨씬 더 빨리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옛날에 한 사람이 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채아야? 어떤 그 한 사람이 상부 부분을 만들고 그거를 피고 다 깎아내고 이런 일 저런 일 계속해서 바꾸면서 해야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한 사람이 한 가지 분야에서 전문화를 하게 되니까는 서로 일을 교대할 필요가 없죠. 이제 10명의 생산자들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thousands 1000개, thousands 수천 개의 핀들을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죠. 이거는 a huge increase예요. 엄청난 증가죠. in productivity 생산성에 있어서 엄청난 증가가 되는 겁니다. From the 200 they would have produced before. 네, 200개에서의
생산성에서 엄청난 증가다. 풀어줄게. 그 200개는 뭐냐면 없는 거 보이지? 없지. 없어. 그들이 만들었다. 아, 뭘 만들었는데? 없어. 그 전에 만들었대. 목적어 없으면 목관대 생략. 대신한 위치. 그 사람들이 그 전에 만들어내었었던 200개에서 생산성에 엄청난 증대가 일어났다. 지금 뭔 소린데요? 마지막 200개 뭔데요? 너네들이 나보다 수학 더 잘하잖아. 한 사람이 20개 만든다 그랬지? 여기. 그치? 하루에? 근데 만약에 10명의 직원이 있었으면은 이걸 다 한 사람이 노동의 분업을 안 하고 스스로 이 4가지 과정을 다 철회했으면은 20개에다가 10명을 곱하면은 당연히 200개겠지?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노동을 분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천 개의 핀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결론은 뭡니까? 분업. 노동의 분업을 통해서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첫 번째 카트에 나왔었던 거 관리자들이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노동의 분업을 해야죠. 그럼 노동의 분업의 과정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 노동의 과정에서요. 노동의 분업 과정에서 제조업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제조업은 원래 이거였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쭉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경제 지문은 내용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동의 분업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7번입니다. 그 다음은 38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용량 때문에 한번 끊고 갑시다.